네, 시장은 그동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내리긴 하는데 조금 가팔러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약간 이렇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매수에 대한 기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도 프로의 시선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색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프로의 시선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바이오테크로 갑니다.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바이오테크 워낙에 이제 다른 정책이라든지 순환매 속에서 잘 보이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최근에 은근히 많이 올랐었죠.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그다음에 지금 가장 대표적 바이오텍에서는 ABL 바이오가 4월 달에 GSK와 4조짜리 계약 체결하면서 네. 잘 올랐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그다음에 약가 인하 정책, 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 신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네. 일부 바이오텍 회사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죠. 흐름이 그래서 4월 달에는 약간 중구난방으로 움직였다. 4, 5월 달은.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이제 호재가 있는, 약간 좀 비만 치료제 섹터는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비만 치료제는 또 갑자기 펩트론의 경쟁사의 약물을 또 일라이 릴리가 인수하면서 이것도 무산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펩트론 급락 여파로 잘 올라가던 비만 치료제들도 조정을 한번 받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펩트론도 사실은 물론 이제 원래 떨어졌던 첫 가격 20만 원대에는 회복을 아직 못 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그래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들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펩트론도 한 4% 정도 떨어지면은 되게 많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오 종목은 한번 빠질 때 네. 4, 5%는 그냥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니까 그만큼 또 올라갈 때 세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시면 사실 바이오 못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보면 오늘 그러니까 이 바이오텍 관련돼서 갖고 나오는 거는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갖고 나온 건데 네. 오늘 갑자기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끝난 건가 추세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마 더 크니까 이게 참 물론 이제 본인들 밤에 공습하니까 그렇게 할 텐데 주말도 있고 한데 꼭 우리 시장 열려 있을 때 그렇죠. 미국 시장 닫혀 있을 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악동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란의 방공망이 좀 허술하다 보니까 가서 공습하기 쉽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럼 이럴 때가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모든 전 섹터가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다. 그동안 지금 보시면 너무 올라서 사기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번 그쵸. 시장을 누가 올렸냐면 외국인들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0일 만에 한 4조를 샀죠.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2조 샀다는데 6월 달에 들어와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3.9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그거 보면서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코스피 레버리지 3배짜리 네. ETF에 관심을 보인다. 3배짜리로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여전히 테슬라 보고 있고 인버스가 아니고. 3배짜리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홍콩의 삼성전자 2배짜리 ETF 상장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지금 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제 PBR 1배 딱 찍으니까 조정이 딱 나왔죠. 네. 절묘하네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조정을 좀 줘야 되나?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나 그렇죠. 하는데 이스라엘이 따기를 딱 때려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7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최근에 또 이란과 서로 주고받기도 했고. 네. 그게 영향을 줬던가요? 사실 지나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코너 시작하기 전에 첫 질문으로 하고 싶었던 게 미사일 쏜 게 단기적인 악재 아닌가요?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인 악재죠. 네. 결국에 이제 빌미를 좀 주는 거고 이럴 때가 오히려 없는 분들,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할 시기도 이럴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바이오 섹터도 좀 보셔라. 왜 보냐? 이제 앞으로 일정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바이오 가지고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일정 매매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기술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기술과 일정이 어떻게 맞느냐, 맞아 떨어지느냐. 한마디로 이제 숙제 검사하는 거거든요. 바이오 학회나 이런 것들은. 아, 그렇죠. 네, 결과물을 발표하니까. 네, 중간중간에 임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 내 기술은 어떻게 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가서. 그래야지 뭐 MOU도 뭐든 따올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 기술을 알려줘야, 시장에 알려줘야 맞아요. 관심 있게 또 살 수 있는 좋은 세일즈의 기회죠.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는 건데 바이오 USA가 이제 말 그대로 USA니까 미국 행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한 80개 이상 기업이 참여를 하니까. 매력적인 그런 모임 학회는 아닌 거고.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약간 뭐 그냥 엑스포 같은 엑스포 거예요? 같은 거죠. 네, 그죠. 예, 그런 부스 만들어 놓고 자기 건 자랑하는 거죠. 계약서 따고. 네, 서로 정보 교류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보고. 네. 그러니까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뭐 다 밸류업, 뭐 새 정부 정책 여기에 다 빠져 있죠. 그러면 남들이 안 볼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학회가 열리는 게 생각보다 좀 뭐 조금 감춰져 있고요, 아직. 예, 예. 그리고 지금 ADA라고 해서 미국 당뇨병 학회가 6월 20일 날 열리는데 이게 더 사실은 말이 당뇨병 학회지 당뇨의 병과 가장 연관되는 게 뭐냐면 비만치료제요? 비만치료제거든요. 그 성분이 GLP-1이죠? GLP-1. 네, 맞아요. 만병통치약 같은 거. GLP-1과 비슷한 뭐 물질을 만들고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당뇨병 학회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 네, 그런 거기에 뭐 관점에서. 한미약품이 가서 뭐 파이프라인 6개 발표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USA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신규 기술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면 포인트 되고. 그거고요. ADA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는 여기는 학회니까 말 그대로 예. 어떤 발표를 잘해서 주목을 받느냐. 누가 대회가 끝나고 학회가 끝나고 났는데 한미약품 기술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들. 예, 그럼 한미약품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죠. 네. 아니 뭐 펩트론 뭐 아니면 이제 뭐 인벤티지 랩의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네네. 뭐 D&D 파마텍도 또 발표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전히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군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제가 바이오 USA를 어제 이제 그 내용을 다루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데 좀 두 가지는 얘기를 해주셨고 한 가지가 AI 신약 플랫폼이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국내에서도 좀 상장된 기업이 작긴 한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여기 쪽은 또 얼만큼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AI 기업들 바이오 이제 AI 기업이라고 하는 쪽을 보면 뭐 크게는 신약 물질을 네. 찾는다고 하는 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단순 진단을 좀 빨리 해주는 영상 분석 쪽이 좀 많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바이오 마커 정도 하는 거죠.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쪽은 아직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 약간 뭐 실질적인 돈이 되는 건 아직 아닌가요? 그냥 돈이 되긴 할 텐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기대감에 한번 다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들이 많고. 그랬죠. 시세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한번 시세 주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면 엄청난 힘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그 힘은 뭐냐면 돈이겠죠. 그렇죠. 돈이 엄청 꽂힌다는 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들어오면 그렇죠.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이미 무겁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이쪽을 주목하는 건 여기는 이제 제가 원고에는 안 써드렸는데 네. 알테오젠이 2조 원대 규모 계약을 했고 지금 ABL 바이오가 4조 원대 계약을 했고 예. 자꾸 금액이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은 조 아니면 기술 수출이라고 하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네. 예전에는 7천억, 3천억 이래도 막 주가가 난리가 났었는데 네. 지금은 조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좋아지고 있는데 약간 좀 많이 노출돼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놓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 시가총액 보면 네. 1조가 되게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싸지 않은데요. 싸지 않은 건데. 그럼요. 예전에는 1조 클럽에 가입하냐 못하냐 굉장히 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이 몸 가치가 기술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계속. 지금 뭐 비상장 회사도 뭐 1조 9천억짜리인가로 뭐 기술 수출하고 상장 준비를 하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 수출을 했죠. 그럼 이제 특정 기업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게 약간 상향 평준화된다는 관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네. 김연아 선수가 이제 잘하기 시작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하면은 웬만하면 점수를 잘 주죠. 물론 잘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동안 잘한 게 있고. 근데 무명 선수가 비슷하게 하면 점수가 떨어져서 나옵니다. 아, 그렇죠. 피카소가 그리면 장난친 것도 비싸죠.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느낌. 예. 미국에 상장하면 웬만하면 밸류를 막 20, 30배씩 받는데 우리나라에 상장하면 5배, 6배 받는다.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얼마나 그 기업,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냐. 이제 선두 기업들이 나오면서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인지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매력인 거죠. 그럼요. 예. 이건 뭐 의심할 수 이제 없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기술 수출했다고 다 약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공부 잘하신 거죠. 그렇죠. 좀 더 파고드신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계약금이 많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조건이 어떻게 되냐를 또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로열티를 수치까지 가는 분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저 변방에 있다가 네. 그 메인 궤도에 슬쩍 안착하려고 하는 아, 무슨 위치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은 힌트를 다 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시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추려주셨거든요. 예. 기업들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네. 일단은 3인방은 이제 버릴 수가 없는데 일단 알테오젠은 키트로다스시가 지금 머크가 10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글로벌로 네. 우리 한국도 지금 시각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동시에? 각 국가마다 지금 신청을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매출이 엄청 허가받는데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니까 각자 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월 출시 예정으로 할 거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뭐 10월 근처 언저리에 다 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 얘기는 할로자임 특허 이슈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특허 심판 개시되고 나서도 사실은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할로자임이. 네. 그러면 그 이슈 때문에 지연될까봐 빠졌던 출시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서 빠졌던 것들이 네. 회복되고 있는 국면. 예, 그러면 어제 최근에 41만 원을 다시 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4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없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 나쁘지 않다. 39만 1,500원이고. 그렇죠. 나쁘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예. 오늘 예. 4% 5% 빠져주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지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수출했던 파이프라인들 리가켄 바이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 파이프라인 딱 누르면 쫙 나옵니다. 그럼 그 옆에 이미 팔아서 어떤 회사가 임상을 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예. 근데 뭐 익수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최근에 하는 이제 오노공업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계속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임상을 요 정도 단계에서 1상 하다가 2상 가고 뭐 2상 A, 2상 B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단계를 넘어갔는데 1상 해봤더니 괜찮아. 그러면 우리나라 2상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게 마일스톤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뭐 몇 천억 몇 조 규모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지금 3차까지 받았거든요. 이제 오노공업에 팔았던 파이프라인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약이 실제로 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임상 단계가 자꾸 지나고 가면. 그게 결국 돈이 되니까. 그럼 결국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물론 리가켄 바이오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링커를 잘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항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로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DC의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한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ADC 관련돼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네. 그다음에 올릭스는 탈모 기술 관련돼서 얼마 전에 기술 수출을 했어요. 로레알 쪽에. 아, 그래요. 했는데 백지로 했습니다. 백지요? 백지. 수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안 알려줬어요. 그게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계약은 했다. 하지만 상세 내용은 알릴 수 없다. 아, 기술력을 공개하진 않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공개 안 하니까 이제 주가가 오히려 발표나고 빠져버리죠. 3일 정도 빠졌는데 오늘 더 빠지고 있죠. 근데 네네. 올릭스 같은 종목은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공개를 안 해서요?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알테오젠이 산도즈와 거의 백주수표 같이 계약을 했거든요. 네. 향후 우리가 이제 쓰는 우리 파이프라인에 있는 그 바이오시밀러들을 S7을 적용할 건데 네. 건 바이 건으로 그때그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똘똘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올릭스가 수출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좀 해소하시면 되고 네. 한미약품도 이번에 좀 주목해 보셔야 D&D 파마텍 경구용 비만치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해야 되고요. 한미약품을 넣어봤는데 ADA에서 비만치료제 아까 언급을 살짝 했는데 네. 비만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 6개 공개합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편입이 될 수 있을지 여부. 국내 종목들 중에 좀 더 직접적인 예, 지금 예, 펩트론보다 시가총액이 더 적습니다. 돈도 잘 버는데. 매력적이네요. 예. 예, 그렇군요. 많은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업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리가켄바이오 사이트 들어가서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아워 파이프라인을 좀 보니까 파이프라인 거기 한국어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쨌든 읽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6개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딱 봐야 될 탑픽은 뭡니까? 근데 탑픽은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네. 사실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들어가면 리가캠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모멘텀을 보면 알테오젠이 여전히 좋다. 그렇군요. 이제 팔기 시작했다. 소송도 조만간에 알로자임 소송이 잠깐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네. 거기에 이제 키트로다 SC가 출시되면 그럼 10월부터는 로열티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맞네요. 마일스톤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죠. 네, 네. 이제 또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도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고생 많이 했네요, 그동안. 그러면 밸류가 어떻게 되겠을까요? 돈이 들어오면. 지금 엄청난 밸류를 받고 있는데 네. 밸류가 점점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예. 합당한 밸류로 가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하는 모습이 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테오젠 간략하게 목표가만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냥 뭐 72만 원, 73만 원. 예. 73만 원이요? 예. 네, 지금 39만 2천 원인데요. 예. 아, 예. 네, 어마어마한 목표가. 예, 미리 이런 하락이 오히려 기회라는 걸 오늘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